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게을러서 직접 하나하나 모델링해서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를 쉽 그리기만 하면 도로가 생성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렌더 4.3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력하는 키와 마우스는 좌측 하단에 표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지어 커브를 하나 추가하고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 줍시다. 전체 커브 포인트가 선택된 상태일 텐데 딜리트 키를 누르고 버텍스를 선택해 커브 포인트들을 삭제합니다. 숫자 패드 7을 누르거나 기즈모의 Z를 눌러서 탑비로 전환해 주세요. 드로우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커브 모양으로 그려보죠. 저는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꺾이고 꼬불꼬불한 이런 모양으로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들을 선택하고 조금 지저분한 곳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를 분할해 줍시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고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위아래로 바꿔주겠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베지어 커브를 도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커브 투 메쉬 노드를 추가합니다. 커브 투 메쉬 노드는 커브의 단면이 될 프로파일 커브를 연결시켜 메쉬로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도로를 만들 것이니 이런 일직선의 단면을 커브를 따라 생성하면 되겠죠. 커브 라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에 연결합니다. 조금 모양이 이상하네요. 커브의 끝이 Z축 1m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모두 0으로 초기화해 봅시다. 그리고 시작점의 X축 값을 조금 변경해 볼게요. 끝점 X값도 변경해보니 제법 도로 모양이 나죠. X값을 부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수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값이니 단일 실수를 벡터로 합쳐줄 수 있도록 컴바인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시작점 하나, 끝점 하나 필요하니 Shift D를 눌러서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각각 시작점과 끝점에 연결해 줍시다. 끝점에 들어갈 컴바인 XYZ 노드의 X값을 그룹 인풋에 연결해주고 이름을 도로 폭이라고 지어봅시다. 그러고 나면 모디파이어 탭에서 도로 폭을 변경할 수 있죠. 지금은 한쪽으로만 도로가 넓어지니까 시작점도 변경해보죠. 여긴 폭이 음수로 들어가야겠죠? 매스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2를 곱해주면 음수가 될 것입니다. 이 값을 컴바인 XYZ 노드에 연결해서 양쪽으로 폭이 조절되게 해줍시다. 도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서 수정해보기 위해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해서 켜줍시다. 이쪽 연결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일단 살펴보기 전에 세스플라인 타입을 추가하고 넙스로 설정해서 커브를 부드럽게 해줍시다. 그래도 이쪽은 아직 이상하네요. 커브를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이쪽에 컨트롤 포인트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줄게요. 잘 수정됐습니다. 다시 와이어 프레임은 꺼줍시다.
도로 모양은 완성됐으니 이제 텍스처를 추가해 봅시다.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로드라고 해주겠습니다.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주고 이미지 텍스처와 매핑,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저는 노드랭글러의 기능으로 컨트롤 T를 눌러 한 번에 생성했는데 노드랭글러가 켜져 있지 않다면 애드온에서 켜주시거나 또는 해당되는 노드들을 수동으로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 텍스처를 찾아봅시다.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적당한 게 있네요. 이미지 텍스처에 해당 이미지를 넣어서 열어줍시다. 그리고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바꾸면 재질이 보이지 않죠?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생성된 메쉬라서 노드를 통해 머티리얼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고 셋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해서 재질을 선택해 줍시다. 재질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까 그 이미지가 아니죠?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해서 벡터를 다른 소켓에 연결해 봅시다. 제너레이티드로 하니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오브젝트로 해도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나옵니다. 꼬불꼬불한 도로를 따라 텍스처가 붙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이런 경우 직접 모델링 했다면 UV에 연결하고 UV 에디팅을 통해서 진행할 텐데 지오메트리 노드로 생성한 메쉬라 UV의 값이 없어서 지금처럼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UV를 만들어주러 갑시다.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이동해 줍시다. UV를 만들어주기 전에 UV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3D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는 세 가지의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X, Y, Z 세 가지인데요. 이런 3D를 얼래핑을 할 경우에 텍스처 평면상에 표현하는 일종의 보조좌표로 사용되는 것이 UV이며 X, Y, Z에 각각 이렇게 매핑됩니다. 즉, 도로의 길이 부분이 Y라면 도로의 폭은 X가 되는 형태인 거죠. 각 포인트의 값을 묶어서 UV로 전달해 봅시다. 먼저 UV를 저장해주기 위해서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UV 또한 벡터 값이니 벡터로 타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커스텀 UV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실수값을 벡터로 묶어주기 위해 컴바인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도로의 긴축 부분을 연결해 줍시다. 커브에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 캡처 어트리뷰트 노드를 이 위치에 추가합니다. 커브가 메쉬로 변하기 직전에요. 그리고 스플라인 파라미터 노드를 추가해서 팩터 값을 가져다가 Y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단면 차례입니다. 여기도 캡처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하고 동일하게 스플라인 파라미터 노드를 추가해서 팩터 값을 가져다가 X에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면 커스텀 UV가 각 포인트에 저장됩니다. 저장한 커스텀 UV를 사용하기 위해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합시다. 기존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삭제해주고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시다. 이름에 아까 지정했던 커스텀 UV를 넣고 매핑의 벡터에 연결해 줍시다. 텍스처가 나왔죠? 도로의 모양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좀 아쉽네요. 매핑에서 Y축 스케일을 조절해서 텍스처의 모양을 맞출 순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커브가 하나일 때 괜찮은 거고 커브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의 크기가 다른데 동일한 텍스처 크기가 지정되어 이상해집니다. 이것을 수정하러 가보죠. 지금 문제는 UV 중 V입니다. 도로의 길이 쪽이죠.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은 커브의 시작점에선 0이고 끝점에선 1입니다.
따라서 현재 UV는 정사각형의 형태입니다. 도로의 폭과 길이가 같은 길이로 출력된 거죠. 도로의 길이에 실제 커브의 길이를 곱해주어 V값을 바르게 출력해 줍시다. 그렇다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랭스를 사용하면 될까요?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설명이 나옵니다. 포인트에서 사용하면 포인트가 속한 스플라인상에서의 거리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점이 시작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인트별 누적거리가 아니라 해당 커브의 총 길이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스플라인 랭스 노드입니다. 스플라인 랭스 노드의 설명도 봅시다. 뭐라 써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죠? 토탈 랭스 오브 이치 스플라인, 각 스플라인별 총 길이를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딱 필요한 값입니다. 이 랭스 값을 캡처에 연결해서 전달해 볼까요? 아닙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아예 계산해서 값을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곱하기로 선택한 뒤에 랭스를 연결해 줍시다. 바로 텍스처가 제대로 적용됐습니다. 멋진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도로가 완성됐죠. 그냥 도로만 만들면 심심하니까 가로등도 만들어 봅시다. 가로등을 모델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 블렌더 킷을 사용해 봅시다. 블렌더 킷은 여러 가지 에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애드온입니다. 지난번에 달 굴리기를 하는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설치해 보세요. 가로등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무료 에셋에서 찾아보기 위해 무료 먼저 나오게 해주고 많은 가로등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잘 다운로드 됐습니다. 다운로드된 모델을 살펴보니 파츠별로 나뉘어서 모델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된 이 모델의 컬렉션을 통째로 도로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컬렉션 전체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옆으로 좀 치워두겠습니다. 가로등도 도로를 따라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브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커브를 쭉 끌어다가 이번에는 커브 투 포인트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커브 투 포인트는 커브를 포인트로 변환해 줍니다. 도로와 함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인 지오메트리를 추가하고 생성된 포인트를 연결해 볼까요? 지금은 커브 투 포인트의 개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커브를 10개의 포인트로 변환하라는 것이죠. 긴 도로는 그래도 적당한 것 같지만 아까 그려뒀던 짧은 도로는 길이가 짧음에도 10개의 포인트가 들어가니 너무 빽빽하죠? 생성을 개수가 아니라 길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길이는 일정 길이마다 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빽빽하니 조금 늘려줄게요. 그리고 이 값도 모디파이어 탭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룹 인풋 노드를 생성하고 커브 투 포인트의 랭스 값을 연결해 줍시다. N키를 눌러 패널을 열고 이름을 적당히 알아먹기 쉽게 변경해 주고요. 자, 이제 각 포인트에 가로등을 붙여줘 봅시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추가해 줍시다. 다운받은 가로등 컬렉션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드래그해서 끌어오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해 줍시다. 뭐야 왜 안 나오지? 제가 컬렉션을 불러온 뒤에 선택된 걸 지워버렸나 봅니다. 컬렉션을 지정해주고 세퍼레이트 칠드런과 리셋 칠드런을 체크합니다. 가로등이 도로에 잘 붙었죠?
일단 크기를 좀 줄여봅시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솔리드뷰로 바꾸겠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그대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전을 줘봅시다. 커브2 포인트를 사용하면 해당 포인트의 위치에 대한 탄젠트나 노멀, 그리고 탄젠트와 노멀을 이용해 계산된 로테이션 값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로테이션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해 봅시다. 가로등이 회전되긴 했는데 누워있죠? 가로등을 돌려줍시다.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를 추가하고 로테이션을 만져봅시다. Y축인가 싶었는데 아니죠? X축을 올려보니 맞습니다. X축으로 90도 회전시켜 가로등을 제대로 세워줍시다. 잘 세워졌네요. 아주 뿌듯합니다. 간격을 좀 좁혀보기도 하면 도로를 따라 잘 회전된 가로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은 도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커브를 포인트로 변환하고 거기에 가로등을 붙였기 때문이죠. 가로등을 도로 옆으로 붙이고 싶고 저는 가로등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을 도로 옆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로등이 조금 큰 것 같으니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여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할 것이니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어디로 얼만큼 이동시켜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커브가 꺾여 있으니 단일값으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커브에 대해 잠시 알아봅시다. 커브에는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위치나 방향과 관련된 속성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커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5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있다고 칩시다. 컨트롤 포인트들의 위치가 포지션입니다. 커브가 진행되는 방향은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탄젠트와 직각을 이루는 이 벡터 값이 노멀입니다. 그럼 우리가 커브의 포인트에 존재하는 이 가로등을 도로의 옆으로 이동시키려면 노멀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노멀 값을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 봅시다. 뭐 변화가 있긴 한데 크게 변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벡터 매스의 곱하기를 통해서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곱해지는 수치를 조금씩 조절해 보면 오, 가로등이 도로 옆에 붙었습니다. 딱 원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동으로 맞춰둔 것이고 도로의 폭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등은 함께 움직이지 않겠죠? 도로의 폭을 곱해서 사용해 봅시다. 도로의 폭을 곱해주니 한쪽 면으로 붙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반대 방향이었는데 말이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반대쪽으로 보내봅시다. 잘 된 것 같죠? 아주 멋지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지그재그로 배치하고 싶다고 했었죠? 지그재그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덱스에 대해서 짧게 알아봅시다. 인덱스는 0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가로등이 여기서부터 번호가 부여된다고 해봅시다. 하나 건너 하나씩 지그재그로 배치되어야 하니 2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0과 1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죠. 컴퓨터에서 0은 거짓, 1은 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셀렉션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 노드를 추가하고 매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오퍼레이션을 트렁케이티드 모듈러로 선택하고 인덱스를 연결하고 2로 나눠줍니다. 그 값을 셋 포지션의 셀렉션에 연결하면 나머지 값이 1인 가로등만 도로 옆으로 붙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도 도로 반대편으로 붙여봅시다. 셋 포지션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노멀 값을 끌어다가 벡터 매스 노드에 멀티플라이를 연결하고 도로폭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주면 셀렉션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이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됩니다. 인덱스를 이용한 선택을 이용해보죠. 정확하게 이전에 했던 셀렉션의 반대로 하면 되니 이전 셀렉션 값을 끌어다가 불리언 매스의 낫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셀렉션에 연결해 줍시다. 잘 배치되었죠? 위치는 잡혔습니다. 다만 반대편으로 이동한 가로등은 회전을 시켜줘야 할 것 같네요.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Z축, 아니 Y축으로 돌리면 될 것 같군요. 그냥 회전시키면 전체가 다 돌아가니 반대편 가로등만 선택될 수 있도록 낫노드에서 나온 셀렉션 값을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180도로 돌려주면 가로등이 잘 배치되었습니다. 조명도 살짝 추가해서 보면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면 장점이 있습니다. 커브만 그리면 도로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한쪽 포인트를 높여주면 이런 모양의 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도로폭과 가로등 간격도 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